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지역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폐사하는 가축도 늘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넘게 35도를 넘나드는 한낮 최고 기온.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26일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닭 4만 6천여 마리와 돼지 300여 마리는 폐사했습니다. 충남도는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해선 순찰을 벌입니다. 앞서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6일 아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경로당을 찾아 폭염 속 야외활동 자제와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도 문화동과 성정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충남에는 현재 4,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 중 약 74%인 3,50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는 각 시군과 협의해 무더위 쉼터 운영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남 지역에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차량 화재와 에어컨 관련 화재도 늘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엔진룸 부품에서 시작된 불로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집안이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 번지면서 부엌과 천장이 소실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가 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부터 2달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는 모두 49건.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실외기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8월 1일부터 천안 지역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해진 버스 운전기사. 여기에 최근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통행 속도마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천안 지역 일부 시내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30번 버스의 경우 오후 6시 30분 방아다리 공원에서 출발하던 노선을 한 차례 감축했습니다. 31번은 방아다리 공원과 천흥리 양방향 모두 막차 시간이 저녁 8시에서 오후 5시 1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천안 아산역과 직산 대림아파트를 오가는 19번 버스도 첫차와 막차 시간, 운행 횟수가 조정됐습니다. 터미널에서 병천구로 오가는 400번 노선도 회차 공간 부족과 사고 위험 탓에 운행 시간이 변경됩니다. 역시 병천에서 출발하는 492번과 493번은 충전소 운영 시간의 영향으로 운행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지역 내 주요 공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단속공원은 이용객이 많은 신부문화공원을 비롯해 천오지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 먹거리공원 등 8곳입니다. 단속은 8월 6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천안시가 경로당 코로나19 방역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을 비롯해 방문대장 작성과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예방수칙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하루에 3차례 이상 환기 실시와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점검합니다. 한편 현재 천안시에서는 경로당 741곳 중 402곳이 운영 중으로 코로나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천안시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업 분야에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증비 지원과 청년 농부 육성 프로젝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입니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도 지원합니다. 박재용 시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 만큼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선착순에 의한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여민전 충전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했는데요. 이 역시도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결국 2달 만에 또다시 충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자동과 수동 충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한 지 2달 만입니다.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개인 월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춥니다. 또 매달 200억으로 제한됐던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발행 물량 약 1,6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본 결과 대다수 시민이 69.5% 정도가 좀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보다 많은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에서 30으로 줄여서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여민전 구매가 가능한 시민은 기존 4만 5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여민전 발행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로부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추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가 원활할 경우 올해 총 여민전 발행 물량은 3,1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초 목표로 했던 1,5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8월분 여민전 충전 개시 시간을 자동 충전의 경우 1일 새벽 1시부터로 하고 수동 충전은 오전 9시부터로 적용해 접속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가 폐지된 후 분양이 이뤄진 첫 아파트 청약이 지난 28일 마감됐는데요. 예상대로 전국에서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전체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B타입의 경우 해당 지역은 9,291명이 청약해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은
6만 1,592명이 청약해 36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세대가 공급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P타입의 경우 최고 2,474대 1의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추첨제 물량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타입이 전체 물량의 89%를 차지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에 대거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후 이뤄진 첫 공급 아파트 단지여서 일반 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청약 수요를 끌어들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돼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도심 속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불법 주정차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도심 속 주차 문제. 주차 단속이 매일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불법 주차 때문에 양쪽 차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쪽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안 났는데 거기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식당가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요즘에 전동 킥보드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 혼잡해지는 느낌? 불편하죠. 네. 지나다닐 때도 불편하고. 지금 고정형 CCTV가 저희 서북구에는 총 지금 현재 12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하며 순찰차를 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는 4만 원 또는 5만 원이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경우에는 12만 원, 승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 소방시설 주변 역시 이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요. 꼭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80%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잠깐 저 2층 볼일보러 온 건데 사실 여기 인도인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하죠. 운전하실 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또 불편한 건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저라고 있죠. 주차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 댈 데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불편들을 안 겪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6월 기준 천안시 인구는 약 70만. 인구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수록 차량 등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기준 천안시의 세대수는 약 28만 가구. 한 세대당 차량 한 대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수치임에도 천안시의 노외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이 세대별 주차 가능 대수가 한 대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 밖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차들이 집당 한 대 이상, 두 대 이상 있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분들이 집을 구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주차 여건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다가구 다세대 일반 오피스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7대 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대가 안 되는 거죠, 법정 주차 대수가.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천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한 대 이상 없는 집이 요새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협소하고 그런 편이죠. 네,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주차 수요에 비해 또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주차 문화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개장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는 좀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 문제. 선진 주차 문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은 물론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와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연 아산시장이 여성 폭력 선수 영입과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 등 계속된 논란에 구단 임원진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훈종 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여성폭력 선수 영입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충남 아산FC. 여기에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과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까지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연 아산시장은 구단 임원진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오 구단주는 구단의 독립적인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계속된 논란과 갈등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생구단 경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원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훈종 충남 아산FC 대표이사는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성폭력 선수 영입의 경우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건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구단주가 이해를 했고 무보수로 일한 만큼 구단 경영상에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건 역시 시에서조차 문서로 성희롱 발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고 정당하게 채용됐다며 구단 임원진 사임 요구는 정치적 유불리와 야합에 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남 아산FC 사태가 구단주와 대표이사 간 공방으로 번지면서 구단 운영을 두고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쯤 119 구급차를 통해 이송 중이던 만삭 산모가 아산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아산 신창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은 산모가 진통을 호소하고 양수가 파열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예산읍 실내원리 현장으로 출동해 산모를 이송하던 중에 출산이 임박하자 구급차를 정차한 뒤 산모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의식과 호흡, 운동 반응 등이 모두 정상 상태였으며 이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의료진에 인계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신규 사업 13개를 포함해 모두 7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세종시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드론 실증도시 사업입니다. 3생활권 수변공원 일원과 5-1생활권 등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달 들어 드론을 활용한 배송과 고층 건물 화재 진압 등에 대한 실증이 본격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부터 일생활권 중심으로 시범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보통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객이 드문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지만 세종시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최적 경로 도출, 탑승 인원 조절, 자동 착석 인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운행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9월부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 일명 시티앱 서비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세종시가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포털 세종엔을 비롯해 민간에서 제공 중인 셔클이나 일레클 등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시티앱을 통해 통합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책 제안이나 모바일 투표 기능까지 더해 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론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 도입입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체험단을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헬스케어 존을 추가 설치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심의 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긴급대처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새로운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법안 처리 요구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여야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고 운영위원장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였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계류 중인 운영위 소위를 넘어서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일부에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데다 운영위원장마저 선출된 만큼 야당에서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 가기 전에 빨리 이게 7월 임시국회나 8월에서 통과시켜줘야 예산이 집행되고 올 텐데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청권, 나아가 전국적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선 삭발이나 농성, 단식 등의 강력한 방법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도 비대위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44개 우리 각종 단체들이 모두 다 망라돼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힘을 제대로 모으기만 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어쨌든 국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지원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모두 9,09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02가구와 비교해 3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복지 지원 실적 상승의 배경은 단전이나 단수 등 공공과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덕으로 시는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